자, 안녕하세요. 하루가 F 선생 부르르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네, 세 번째 영상이죠. 세 번째 영상. 조금 이제 영상을 좀 프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난번까지는 막 자막 만들고 페이지에 자막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칠판 형식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 얘기할 거냐? 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학은 왜 어려울까? 수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이제 왜 어려운지 따진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크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수학 성적은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이 어려운 이유 뭘까요? 첫 번째, 연속성이라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수학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거를 안 배우고 중고등학교를 갔어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내용을 모른다고 할 때 고등학교 거를 제대로 풀 수가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다른 과목들도 앞에 거 모르면 못 풀지 않아요? 물론 주요 과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뭐 사회 과목 같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전 학년 거를 모른다고 해서 그 다음 학년 거를 푸는데 엄청 큰 지장은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면에서의 연속성이 수학에서 가장 도드라진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함수를 거의 처음 접하는 게 중학교 때일 거예요. 중학교 때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고등학교에 가거든요. 그럼 고1 때 다시 2차 함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가서 수투를 하면서, 여기서는 수원에서는 무리함수, 뭐 로그 함수, 삼각함수,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수투에서 함수를 가지고 연속성, 미분, 적분 등을 배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 중학교 때 1차 함수, 2차 함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뒤에 과정이 풀릴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가진다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연속성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서 두 번째 이유, 암기 과목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위권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수학이 어떻게 암기 과목이 아니냐, 유형을 정리하고 얘를 이제 연습하고 외우면 얘도 암기 과목인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해야 돼요. 상위권은 당연한 얘기죠. 예,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당연한 이야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중하위권,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친구들한테 당장 이 많은 문항을 풀라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럼 유형 정리 자체를, 모든 문항대에서는 유형 정리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과목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선택이냐? 과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공식, 개념이 어떤 건지, 선택, 이거의 문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제 연속성이랑 앞에서 말한 연속성이랑도 조금 이제 섞이는 말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것부터만 따져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6년을 공부를 해요. 그럼 6년 동안 공부한 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두세 개가 섞여서 나와요, 공식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걸 풀어야지, 어떤 걸 써야지, 이거를 제대로 선택을 못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를 게 많으니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 예를 들어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범위가 한정적이죠. 그쵸?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에 뭐 A, B, C 등 어떤 공식들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 다예요. 거기서 고르라고 하면 막막하죠.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했거든요. 연속성이랑 암기 과목이 아니라 어떤 선택, 누적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할게요. 암기 과목은 누적의 연속이다. 여기에 보면 두 개 다 연속성에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왜 수포자가 되나? 어떻게 해서?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예를 들면 고1,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고2 2학기죠. 그럼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쵸?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마음을 먹어요. 수학책을 펴니다. 지금 고1 2학기 부분 되면 뭐 여러 부분이 나오죠. 책을 열심히 봐요. 자, 열심히 보고 모의고사 기준 2점 문제, 기본 문제죠. 잘 풀어요. 쉽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2점짜리 풀면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면 풀 수가 있네, 자신감을 얻어요. 3점짜리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50%의 확률로 풀기도 하고 못 풀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4점짜리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답이 없어요. 왜냐? 앞에 걸 모르거든요. 중학 수학, 도형 내용, 뭐 근해 공식 등등등등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활용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이에요. 왜? 내가 모르는 게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포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쓴다? 나 지금 고1인데? 나는 지금 고1 책만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커버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움을 느낀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러고서 고1 책을 다시 열심히 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는 물론 이전 과정이 제대로 안 된 친구들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한두 문항 풀어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긴 해당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난 해도 안 돼. 이 과정에서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수포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렇게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요. 수포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지금 고3이라면은 지금 이걸 보고 뭘 한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고3인데 성적을 올리고 싶다. 지금 9월인 시점에 재수를 준비한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11월 2달 남았는데 드라마틱하게 뭐 올린다거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고3은 좀 제외하고 고1, 고2까지에 해당하는 말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일단은 내가 모르는 곳을 찾는다. 자, 바꿔 말하면은 내 바닥을 확인한다. 자, 이게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사람마다 누구는 도형이 어렵고 누구는 도형이 어렵고 누구는 그냥 방정식이 어렵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은 초등학교 수학에 대해서도 아리까리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바닥을 확인해야 돼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좀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와,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중1 거부터 몰라요. 중1 거부터 몰라. 그럼 중1부터 3년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중1 거부터 모른다고 치면은 중1, 중2, 중3 지금 이제 고1이라 치고 이 3년 과정을 간단하게 기준이 뭐냐면은 얘네에 나오는 공식을 써서 아니면 개념을 써서 기본 문제 정도만 풀이 가능하면 오케이. 굳이 기준을 잡아주면요, 교과서의 뒷부분 단원 마무리 있죠? 단원 마무리 부분에 뭐 심화 제외하고 진짜 기초 기본 문제 얘네 정도만 풀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사실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까지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심화 문제, 응용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지금 배우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 단원에서 풀어주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단순히 이전 과정의 공식들을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이 자체로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지금 고1 2학기 진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얘 무시하고 지금 당장 중학교 거부터 복습해야 되나요? 지금 걸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건 지금 거 제대로 평일에 학습하고. 얘는 언제 해요? 평일에는 학교 수업 잘 따라가면서 문제도 풀고 이러면서 주말 있잖아요. 주말을 활용해서 복습을 해주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EBS 강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한 2주 한 14강 이내 20강 이내로 짧게 정리를 한 그런 강좌들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이제 중학 수학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런 주제로 해서 찍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한 14강 20강 정도면 주말에 한 두세 강 정도, 두세 강좌 이 정도 들으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고1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고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원 그리고 고등수학 상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려운 부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본 수준만 풀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성적이 오릅니다. 왜냐?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진도 나가는 부분에 있는 부분 개념만 사용했다? 1차원적 문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섞인 거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점짜리 문제냐? 2점, 많아야 3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 기준의 성적이 많이 오르긴 어렵겠죠. 결국엔 뭐다? 학년 상관없이 이 개념 저 개념 저 공식 섞인 거를 짬뽕 막 이렇게 섞인 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된다 결국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앞부분의 복습이, 즉 기초가 중요하다. 요즘 이제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행학습은 좋은데 얘보다는 기초를 탄탄히, 그래야지 밑에가 튼튼해야지 위에 쌓아오를 때 무너지지 않겠죠. 자, 이런 정도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게, 자, 수학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어떻게 수포자가 되는지, 수포자가 안 되는 방법,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오르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아는 얘기긴 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앞에 거를 복습을 해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수학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다루고 넘어가자. 고등학생 기준으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과정표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